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의학과 2학년 66번 출석번호 한민석입니다. 지금부터 오지원 교수님의 GPT를 활용을 해서 신장과학 비뇨생식 과목에 공부를 하는 저의 이 기록을 남겨보려 합니다. 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남성 생식계 조직학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공부를 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사실 그냥 제일 처음으로 궁금했던 거는 이제 정자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스퍼마토제네시스의 과정에서 이 사이토플라즘이 많이 이렇게 드랍아웃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또 세로토닌 셀들이 인식을 해가지고 이거를 제거를 하고 그러는지의 기작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제 GPT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이게 되는 동안 잠깐 시간이 좀 비니까 됐네요. 예, 스퍼마토제네시스 과정에서 그죠, 셀톨리셀은 이제 정자 형성 과정에서 사이토플라스믹 레지듀얼 바디를 인식을 하고 호식을 하는 역할을 한다. 스퍼마티드가 성숙을 해서 이제 스퍼마토존으로 탈락을 할 때 이제 불필요한 세포질 일부가 남게 되는데, 어, 이게 정상 세포에 이제 포스파티딜 셀이는 세포막 안쪽에 있는데, 에이포프토틱 바디나 아니면 이제 잔여 세포질은 바깥쪽으로 PS를 노출을 하고, 또 이제 셀툴리 셀에 있는 페이고사이틱 리셉터가 이를 인식을 해서 결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퍼마티드의 잔여체 표면에는 옵소닌 라이크 단백질이 붙어서 셀툴리 셀에 이제 이 TAM 리셉터 패밀리하고 결합을 함으로써 식작용을 유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뭔가 그러면 이게 되게 또 막 어떻게 보면은 뭐 눈에서 이제 RP가 포토리스트 아우터 세그먼트를 포식을 하는 거랑 되게 뭐 비슷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셀토리 셀들이 이제 페이고 라이소즘 안에서 에시드 하이드롤레이스 그리고 뭐 라이페이스, 프로테이스 등의 효소가 작용을 해서 잔여 세포실들을 완전히 분해를 하고 다시 뭐 이게 재흡수가 되어가지고 인접한 디벨로핑 스퍼마티드 영양분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또 질병이 발생을 할지가 궁금해지는데, 혹시 있을까요? 한번 이걸 또 GPT한테 물어봐 볼게요. 예. 이 페이고사이토시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정자 형성에 이상이 발생하는 질병이 있을까에 대해서 일단 이걸 질문을 해봤는데요. 어, 이 멀티케이 진의 결함이 있으면은 이제 non obstructive azoospermia가 있고 ATG5, ATG7의 결손 시에는 젊셀의 에이포토시스 그리고 스permatogenetic failure와 불임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어, 오토페이지 진의 편의 그리고 분포 수준에서 남성 불임의 원인. 이게 근데 그 멀티케이가 또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들이 꽤 많을 텐데, 이게 그러면 신드로믹하게 다른 장기들에다가도 영향을 주는 건지를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 오, 진짜네요. 이 멀티K가 그러면은 뭐 RPA도 있고 뭐 이제 커퍼셀, 마이크로글리아, 뭐 오스티오클라스트, 그러니까 여러 조직에서의 이제 이런 페이고사이틱 클리어런스 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진에 아예 로스 오브 펑션이 생기면은 그러면은 포토리셉터에도 디제너레이션이 생기고 스퍼마토제네시스에도 페일리어가 생기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은 뭐 이제 레티널 디제너레이션하고 고안에서의 잔여체 축적과 불임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어, 이거 상당히 재밌는 건데, 예, 다시 이제 그럼 내용으로 돌아와서, 어, 음, 예, 스퍼마토제닉 셀들이 그쵸,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테스티큘러 플루이드하고 ABP 그리고 이니빈 호르몬을 분비를 하고 블러테스티스 베리어를 형성을 한다라고 하는데, 음, 그러면은 또 그리고 세미니페러스 튜브를 이루고 있는 구체적인 셀룰의 컴포넌트가 보면 이제 스per마토고니움이 있고 프라이머리 스퍼마토사이트가 있고 세컨더리 스퍼마토사이트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스per마티드가 되고 스per마토조아가 되는데 어 이게 그러면은 뭐 이제 스per마토고니아의 경우에는 스템셀이니까 뭐 이제 분열을 하면서 하나는 남고 하나는 성숙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어, 이게 그럼 위아래로 긴 구조로 간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여러 층의 스per마토젠이 셀들하고 접촉을 할 텐데 이게 그러면은 그 에피칼하고 베이소렉터럴 쪽이랑 이렇게 양쪽 그게 있으면은 이게 그 극성에 따라서 뭔가 발현되는 분자라든지 그런 표면에 발현되는 분자라든지 그런 그레디언트 같은 게 있는 건가? 이게 궁금해지네요. 음, 다양한 발달 단계의 정자와 접촉을 다양한 발달 단계의 세포들과 접촉을 하는데 그러면은 한 세포에서 이렇게 다양한 세포들의 각각에 맞는 지지를 서포트를 제공하려면은 한 세포 내에서도 뭔가 공간적 차이가 있는 건가? 오. 신기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스파마토고니움부터 이제 스per마티드에서부터 이제 성숙한 새 그러니까 이렇게 성숙한 새까지 쭉 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컬럼너한 셀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펑셔널 도메인들이 있는 건데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레이트 스per마티드 스per마토조아까지 그러니까 이게 스per마토고니아에서는 분명히 또 이런 각각의 필요한 그게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죠. 이게 에이피칼 쪽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스per마티드와 스per마토조아랑 접촉을 하는 부분에서는 잔여체에 이제 식세포 작용이 있어야 되고, 베이살 쪽에서는 이제 그 스per마토고니움의 뭐 유지와 분열 이런 거에도 관여를 해줘야 되고, 블러드 테스티스 베리어에다가도 관여를 해야 되니까. 어, 이게 영역별로 편제화가 되어 있고, 와, 블러드 테스티스 베리어가 매 사이클마다 뭐 이제 열리고 닫히는 과정도 있고, 어데이션 정션이 레이트 스페마티드가 떨어지기 직전에 재조정되고 그러니까 이 셀톨리 셀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이 블러드 테스티스 베리어가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에 배운 거로는 또 이제 턱식 메테리얼과 인플라메이션을 막아주고 어토이뮨으로 정자가 공격당하는 경우를 차단을 해주고 예,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뭔가 이상이 생기면 이제 정자가 또 죽어나가고 불임이 될 것 같은데 예.
예, 궁금한 거니까 이것도 한번 물어봐 볼게요. 이게 타입 정션이랑 어드레스 정션, 캡 정션이 있고 베이설 컴파트먼트하고 헤드루미널 컴파트먼트로 구획을 한다. 오, 그쵸. 아, 그러니까 이게 또 보면은 어, 셀톨리 셀들이 이 ABP, 그러니까 안드로젠 바인딩 프로틴을 시크리션 한다고 배웠는데,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네요. 예, ABP가 하는 생리적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달라라고 또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답변 나오는 동안 이 아까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예, 맞네요. BTB가 손상이 되면은 어토이뮨 이제 롤카이티스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항정자 항체가 형성이 되고 이게 이제 불임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예, 이 클라우딘 11이나 아니면 뭐 커넥신 43번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이런 아이들인데, 이게 이제 결손이 되어 있는 마우스가 BTB 붕괴하고 고환의 염증과 부정자증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뭐 히트 스트레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BTB 인테그리티를 파괴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음, 예, 그렇다고 합니다. 이쪽은 되게 생소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좀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네요. 예. 다음으로 ABP의 생리적 역할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ABP는 고환 내에 있는 세르톨리셀이 분비를 하는 매우 중요한 단백질로 정자 형성 과정에서 안드로젠의 농도 유지 및 전달자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고환 내부에서 정확한 공간적 농도 조절을 통해서 이 스퍼럼의 발생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세팅하는 핵심 매개체라고 하는데, 예, 이 아이들은 이제 세르톨리셀이 FSHA에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FSH가 리스프트 결합을 하면 ABP 합성을 촉진을 하고, 이제 예, 또 그리고 라이딕셀 유래의 테스토스테론이 AR 통해서 ABP의 진 익스프레션을 강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예, 이게 지금 그러면은 구조적인 특징이 뭐야? 왜 어이, 답변 생성을 다시 해볼게요. 예, 세로토닌의 분비물 중에서 핵심적인 조절 인자라고 하고, FSH에 의해서 자극이 되어서 ABP 합성이 증가하고, 예, 이게 혈중에 있는 SHBG하고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기능적으로는 테스티스에 국한되어 있고, 세르톨리셀이 그러니까 이게 이 세르톨리셀이 그 BTB 안쪽에 존재하니까 이게 자유롭게 확산이 되기가 어려운데, 얘가 이제 테스토스테론과 결합한 상태로 이걸 튜블 루멘 내부에 농축을 시켜가지고 이 점셀들이 고농도의 안드로젠 환경 내에서 성장을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퍼마토제네시스의 과정에서 이제 마이오시스하고 스프라미오제네시스 과정이 안드로젠에 의존적이니까 이 ABP에 농축되어 있는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그 루멘 안쪽에서 방출이 되면서 이 점셀에 있는 안드로젠 수용체를 자극을 하고, 얘가 이제 그래서 스퍼마토사이트 매추레이션 그리고 디퍼런시에이션을 촉진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리고 이게 그러면은 그 ABP가 메테스티스 플루이드를 통해서 에피다이미스로 이동을 하고, 이제 얘가 여기까지 테스토스테론을 가지고 가서 스퍼 매추레이션에 필요한 안드로젠이 풍부한 환경을 유지한다 라고 하고, 테스토스테론을 결합을 함으로써 급격한 농도 변화를, 그렇죠. 여기 또 이제 라이딕셀의 분비 리듬이 있으니까 어 뭔가 이게 뭔가 어딘가에서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안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배웠나 이거를?
또 두 가지를 질문을 해봤어요. 음, 일단은 라이드 익셀의 테스토스테론 분비 조절 기전, 그죠? HPG 엑시스에서 정밀하게 조절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저번에 이제 그 여성 소아 배울 때 했던 그 투셀 투 고나도트로핀이죠. 그러니까 LH가 라이드 익셀을 자극을 하고 FSH가 세로토닌셀을 자극을 하고,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은 그러니까 라이릭셀 분비를 해서 이제 전신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LH가 이제 라이릭셀 표면에 있는 LH 리셉터에 결합을 해서 이제 시그널 트랜스덕션을 하고, 얘가 이제 이 스타 프로틴을 발현을 늘려서 스테로이드 합성을 증가시킨다. 예. 그죠. 근데 보면은 이게 LH라는 것도 그렇고 보통 대다수의 이런 호르몬들이 펄스 형태로 또 분비가 되니까,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세미니페러스 튜뷸 내부에서는 이제 ABP 덕분에 항상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고농도의 안드로젠 환경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세미니페러스 튜뷸에서부터 레트테스티스까지의 플루이드가 운반되는 그 기전에 대해서 좀 더 물어봤는데, 음, 일단은 세로토닌 셀들이 진짜 많은 일들을 하네요. 이 세미니스프레스 튜블 내에 있는 체액을 또 얘가 다 분비를 한다고 하는데, 세로토닌 셀은 이제 베이소 레터럴 멤브레인에 있는 소디움 포타시움 ATPase하고 뭐 클로라이드 채널 등이 작동을 해서 삼투압 증가, 불 이동을 해서 정세관 내액을 형성을 하고. 그러니까 한쪽이 막혀 있으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의해서 이제 얘가 패시브 플로우로 쭉쭉 가서 레테스티스까지 움직이는 거죠. 음, 그러면은 얘가 움직이는 경로에서 정확히 뭘 거치는 거지? 세미니페러스 튜브를 따라서 쭉쭉 흘러가다가 얘가 이제, 그리고 스트레이트 튜브에 가면 이제 뮤코사가 또 쓸어주듯이 정자를 옮겨주게 되고, 레테스티스에서부터는 이제 모든 덕트들이 한 겹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 좀 이 부분이 살짝 헷갈리는데 이거를 한번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예, 세미니페러스 튜브에서부터 에피에다이디미스까지 정자 이동 통로하고 이때의 이동의 기작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이게 이제 스perm이 완전히 성숙을 해가지고 운동성을 얻기 전까지는 결국에는 뭔가가 밀어줘야 되는 거니까요. 예. 일단 그래서 전체 이동 경로 요약을 보면은 이렇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세미니페러스 튜브에서부터 스트레이트 튜브를 거쳐서 레테티스에 모인 다음에 그게 이제 이프렌트 덕추를 따라서 에피다이디미스로 모이는 거죠. 이게 보면은 세정관에서는 먼저 이제 세로토닌셀의 플루이드 스크레이션이니까 일단 액체가 만들어지니까 어차피 반대쪽으로 막혀 있으니까 일단 나가야 되는 거. 거기다가 페리튜뷸라 마이오셀의 수축을 해서 정세관 내 압력이 발생을 하는 거고, 스트레이트 튜브에서 이제 뭐 단층 입박상 피, 그래서 아 스트레이트 튜브에서는 그러면 뭐 뮤코사가 쓸어주는 것도 있고, 뭐 이제 그냥 벌크 플로어에 묻혀가지고 가는 거고, 그러고 레트 테스티스로 나가게 되면은 마이크로빌라이가 이제 플루이드 조절을 해주고, 여기서도 또 이제 실리움이 비팅을 하면서 흐름을 유지를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프런트 덕튠에서는
스트레이트 시블에서는 그냥 이제 플루이드가 벌크 플로우로 움직이고, 이 프론트 덕출에 가게 되면은 손모가 파동 운동을 해서 플루이드가 이동을 하고, 그리고 스무스 머슬 레이어와 수축을 하고, 손모 세포가 액체를 흡수를 하면서, 비선모 세포가 액체를 흡수를 하면서 부피가 줄어들고 농도가 올라가고. 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또 농축이 돼서 이제 좀 과하게 이렇게 부피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부고환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스무스 머슬 수축과 그리고 루미널 플루이드 흐름에 의해서 결로 가는 거네요. 파이로티 테스티스에서 미디어스틴 테스티스의 통로망을 지나고, 이 프론트 덕출에서는 이게 지금 이제 히스토 사진 강의록에 있는 건 봐도 제 상피가 높고 낮은 세포가 이렇게 교대로 배열이 되어가지고 루멘이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보이는 것도 맞는데, 그래서 슬리에이티드 셀이 소모 운동으로 정자를 이제 에피더디미스 쪽으로 밀어내게 되고, 넌 셀리에이티드 셀들이 이제 테스티큘러 플루이드를 재흡수해가지고 농축을 하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정자에서 이제 나온 체액들이 흡수가 되어서 부고환에 갈 때쯤 되면은 정자가 훨씬 더 농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제 에피다이디미스인데, 에피다이디미스의 예, 일단 뭐 헤드, 바디, 테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테일 쪽으로 갈수록 머추한 스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조직학적인 구조들하고 이걸 이루는 각 세포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참,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또 그러면 여기도 정자가 여기서 운동성이 없는 구간에서도 좀 실리움의 문제가 생겨도 이러면 또 정자가 제대로 못 나가는 거니까 이래도 불임이 되겠네요. 음, 예, 답변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에피더디미스에서 뮤코사는 슈르 스트래티파이드 컬럼나 에피셀리움 있고, 스테리오실리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서브 에피셀리얼 티슈가 얇게 이제 커넥티브 티슈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머스큘라리스, 이게 테일 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지고, 또 이제 이너하고 아우터에는 longiitudinal하게 머슬들이 있고, 가운데에 이제 서큘러하게 스머스 머슬 레이어가 분포를 하고 있고요. 에피셀리움을 이제 구성을 하는 그러면 세포들이, 그러니까 이게 크게 5가지를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데, 프린시펄 셀이 이제 루멘 쪽에 있는 키가 큰 세포, 그러니까 이게 스테리오실리아가 루멘 쪽으로 돌출이 되어 있고, 얘가 이제 그래서 정자의 성숙에 필요한 분비물들을 분비를 하고, 여기도 이 정자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변형을 해가지고 수정능을 획득하도록 하고, 그리고 항균 펩타이드와 디펜신을 분비해서 면역 방어를 해주고, 베이설 셀들이 또 이제 줄기세포 같은 역할을 해서 얘가 이제 리제너레이션을 담당을 해주게 되고, 얘가 또 이제 프린시펄 셀의 대사 상태를 감지를 하고, 그러면은 글리코프로틴하고 사이얼릭 에스트가 스페르의 멤브레인에 머디피케이션을 해주고, 이게 또 이제 정자에 있는 표면 단백질이 변형이 되어서 이 스perm들이 난자에 있는 조나 펠루시다를 인식할 준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걸 좀 자세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GPT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어색하지? 아이고. 프린시팔 셀이 이 분비 기능하고 흡수 기능, 그리고 정자의 변형, 그리고 항균 방어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일단 분비 기능으로는 정자의 성숙을 유도하는 분비물들,
이제 글라이코프로틴들은 정자 표면을 안정화를 하고 카페스테이션을 준비를 하는데 얘가 이제 막의 유동성을 조절을 하고 일부 단백질은 이후 난자에 조나 펠로시다에 결합을 하고 이 시알리게스트가 프린시팔 셀에 시알리스 프린시팔 셀 중에서 전기를 분비를 해서 음전화를 강화해서 정자 간의 응집을 방지를 하고 혈중에 있는 면역세포가 정자를 셀프로 인식을 하게 만들어서 이제 면역 공격을 회피한다. 이 카르니틴하고 글리세로 포스포클린은 스프럼 멤브레인 안정화를 하고 카르니틴은 이제 정자의 미토콘드리아로 운반이 되어서 저 지방산의 이제 베타산화 연료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노시토라고 GH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칼슘 채널의 민감도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흡수 기능입니다. 이건 이제 이퍼런트 덕츄레스 넘은 과잉 체액을 제거한다. 이게 이제 이 에피다이디미스에서 이 플루이드를 대폭 흡수를 해서 농축을 시켜서 정자가 저장되기 적합한 환경이 된다. 그런데 예, 에피컬 멤브레인에 소듐하고 프로톤 익스체인저가 있고 클로라이드하고 바이카보네이트 익스체인저가 있고 소듐이 능동 흡수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물이 쭉 빨아들여지고 그리고 아쿠아포린에서도 마찬가지로 물이 재흡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플루이드 내에 있는 소단백질을 리셉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로 제거를 해서 정자 주위에 있는 점성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서 이제 그래가지고 정자 이제 정액의 부피가 감소가 되어서 이걸 이제 고농축된 상태로 저장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네요. 다음으로 이제 정자에 있는 표면 단백질들의 변형,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정능 획득을 위한 준비를 하는 셈인 건데 잠깐만 녹음되고 있나? 되고 있다. 정자가 세미니페러스 튜브를 떠날 때의 막은 미성숙한 글리코프로틴 구성을 가지는데 이제 얘가 헤드부터 테일까지 쭉쭉 가면서 정자 표면에 있는 이제 글리코 캘릭스가 단계적으로 리모델링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헤드 쪽에서 멤브레인의 유동성 증가가 시작이 되고 바디 리전에서 조나 펠루시타 리셉터 전구체 형성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테일까지 가면은 이제 GP3 결합능과 아크로솜 리액션까지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환과 부고환, 그쵸? 얘네가 이제 이뮤노 프리빌리지드 기관이니까, 그쵸? 이게 또 이제 부고환 같은 경우에는 요도하고도 연결돼 있으니까, 그쵸? 이게 그렇네요. 또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리너리 트랙트 인펙션처럼 이렇게 상행 감염이 된다고 하면 이게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죠 레트로그레이드를 해가지고 그죠 부고환까지 당연히 염증이 생길 수 그러니까 뭐 부고환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디펜싱 같은 면역 방어 인자들을 분비를 해서 이런 감염 위험들을 좀 이제 줄여준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프린시펄 셀을 이제 앞에서 봤던 이런 이제 대사적인 기능이랑 뭐 이제 흡수 기능, 분비 기능 다 수행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면역 반응까지도 이렇게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어, 이게 리퍼런트 덕출에서 넘어와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프라미오제네시스 과정에서 정확히 무슨 일들이 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음. 음. 각 단계별로 걸치고 플렉스가 핵 앞쪽으로 이동을 하고 프로 아크로소말 그랜들이 센트리올들이 핵의 뒤쪽으로 이동을 해서 플라질론 화산이 개발되고 캡페이스 이제 아크로소말 베시클들이 핵 전면으로 펴지면서 아크로소말 캡을 형성을 하고 아크로플렉스가 좀 형성이 되고 지하폴토스가 태화되고 다음에 이제 아크로솜 페이스 그러니까 이제 아크로솜이랑 플라질lum이 들어지고 베시클 바디가 세포 뒤쪽에 남고 그죠? 아까 맨 처음 봤던 이제 셀톨리셀에 의한 페이고사이토시스가 이때 생기게 되고 예 다음에 이제 세미니페라스 지별에 루멘으로 방출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다시 또 예. 아 이게 지금 순서가 좀 많이 계속 꼬이게 돼요. 이게 의식의 흐름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다시 그러면은 예. 일단 이제 부구 안에 세 구획이 이렇게 있고 헤드 바리 테일이 있고 전체 여정이 10에서 10일 정도 걸린다. 그래서 이 막의 조성이 변화하고 아까 대부분 했던 얘긴데 DNA가 또 안정화가 되고 그러니까 운동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그죠 이제 편모를 움직여야 되니까 이 DNA ATPase가 활성화가 되고 칼슘 플럭스 조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이 프린시펄 셀들이 이걸 다 도와주는 역할을 결국엔 하게 되는 거네요 이게 이 프린시펄 셀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성숙 과정을 돕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자가 덕터스 디퍼런스를 통해서 쭉 나가게 되죠. 예, 이 덕터스 디퍼런스라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제 머슬 레이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앞에서 본 이제 부고환과 마찬가지로 이너하고 아우터는 롱기튜디널하게 머슬들이 분포를 하고 있고 스머스 머슬들이 그리고 이 가운데에 매우 두꺼운 또 서큘러 레이어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호가 오게 되면 빠르게 정자를 짜내야 되니까 근육층이 두껍게 분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자를 저장을 하기보다는 강하게 연동 운동을 하는 게 핵심이다 하네요. 이게 이제 그 유레스라고도 비슷하면서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둘 다 이제 근육이 좀 두껍게 있는 거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이 유레스라가 조금 더 이제 루멘의 모양이 좀 이렇게 찌글찌글하니 좀 뭔가 괴기하게 생겼다, 좀 비살하게 생겼다라고 하고 다음에 이제 예. 그 다음으로 정자가 거치게 되는 게 이제 이 파스트 디퍼런스에서 나와서 이 프로스테이트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제큘레이터리 덕트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근육층이 없죠. 예. 근육층들이 없고 마찬가지로 이제 수송과 분비 기능을 하는데 어 이게 이게 그 에피셀리움이 그렇게까지 비중을 크게 차지하지 않고 글랜드가 많고 막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이게 수송과 분비 기능이라고 하면은 또 좀 유의미한 기능을 하려나? 그쵸. 이 경우에도 이제 pseudo stratified 컬럼나 비셀리움이고 여기서도 이제 점액이랑 그죠 점액을 분비를 해야겠죠 일단 이게 또 사성을 할 때 이제 마찰 감소를 해야 되고 막에 윤활도 돼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세미널 베시클에서도 마찬가지로 뉴트리언 시크레이션 하시면 여기서도 좀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온 트랜스포트 프로틴의 분비 그리고 그래서 정자의 수정 능의 일시적인 억제 그죠 이게 이제 카페시테이션이 되면서 여성 생식기 내에서 제거가 되게 되어 있고 이지클레이터 덕트도 마찬가지로
점액성 분비 그리고 약 알칼리성의 분비. 세미날 베시클, 세미날 베시클, 세미날 베시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덕터스 디퍼런스 앰뷸라에서도 있고 세미날 베시클에서 이제 또 세미날 플루이드가 이렇게 쭉 있는 건데 이 세미널 베시클에서는 그러니까 세미널 플루이드 60% 정도 생산을 하고 얘가 이제 정액에 있는 알칼리성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 대부분 이제 형성을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스무스 머슬 셀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세미널 베시클은 이 형태적으로 봐도 그냥 누가 봐도 글랜드 같이 보이네요. 이게 그죠. 이게 아직까지 프로스테이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예 그렇네요. 얘가 그래서 누가 봐도 글랜드 같고 여기서 이제 시크레이션 된 것들을 배출을 하기 위해서 스무스 머슬들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 프럭토스가 근데 왜 하필이면 또 프럭토스 쓰는 거지? 예 이게 그죠. 그러니까 글루코스도 있고 락테이트도 있는데 굳이 왜 프럭토스를 쓰는가? 이게 응? 그죠. 일단 그 혈중에 있는 글루코스가 일로 나올 수가 없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정작 막에 또 이게 그 프룩토스 스페시픽한 트랜스포터가 발현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포도당 수송체가 없고 거의 없거나 약하고 또 이제 글루트5가 소디움 비의존적이고 정액 내에 있는 낮은 산소 환경에서도 잘 작동을 하는 효율적인 수송체이다. 그래서 이 프럭토스가 이 상대적으로 이제 산소가 부족한 환경을 이동을 해야 되니까 얘가 이제 어 해당 과정에 후반부 중간 대사체로 쉽게 들어간다. 그래서 헥소카이네이즈나 인슐린 이전성 경로를 거치지 않고도 빠르게 ATP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네어로빅 글라이콜리시스로 바로 들어가서 ATP 생산이 빠르고 효율적이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옥스포스를 이용을 안 한다는 건가? 글루코스 잠시만. 이게 그 그러면 정자가 이걸 어떻게 생산한다는 거지? 응? 왜 안 돼? 엥? 지금 뭐지? 분명히 유료 버전을 쓰고 있는데 뭐라? 어라라?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사이트 잠깐만. 다시. 음. 그니까 이게 이제 그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많으니까 당연히 옥스포드가 돌아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듀얼 서플라이를 갖다. 그리고
음, 프럭토스, 세미널 베시클에서 분비가 되고, 얘가 이제 그러면은 주 에너지원인 거고, 프로스테이트에서 TCA 사이클의 중간 물질인 사이트레이트를 또 넣어주고, 음,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의 TCA 사이클에서 만들어지는 ATP가 오히려 보니까 이게 또 캐파시테이션이나 아크로손 리액션이 더 고강도 운동이라는 건가? 음, 그리고 카르니틴에 의해서 베타 산화작용도 있고. 다음 이제 프로스테이트에서는 사실 여긴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여기서는 프로스테이트가 크게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잖아요. 이 센트럴 존, 그리고 트랜지션 존, 그리고 페리페럴 존. 근데 이게 보면은 그 페리페럴 존 쪽에서는 질병을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페리페럴 존 쪽에서 캔서가 더 잘 생기고, 그리고 트랜지션 존이나 센트럴 존 쪽에서 이제 BPH가 더 잘 생긴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음, 마찬가지로 그냥 세포가 증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가? 그쵸.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발생학적 기원과 호르몬에 대한 반응성, 그리고 미세한 경우, 줄기세포 분포가 다 다르다. 음, 음. 그래서 노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DHT가 축적이 되고 BPH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페리페럴 쪽에서 안드로젠 인디펜던트 패스웨이랑 이제 이 유전자적인 불안정성이 더 축적이 되어서 그렇게 된다. 프로스테이트 캔서, 프로스테이트. 또 하나 또 궁금해지는 게 얘가 그 DHT에 의해서 스트로멀 AR이 결합을 한. 근데 이게 뭔가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더 이게 줄지 않나 이게? 그리고 음 얘가 노화, 염증, 뭐 산화 스트레스 이런 애들이 페리페럴 존에서 왜 더 많이 쌓이는 건가? 이거를 또 이게 또 궁금해지네요. 그러면서 이런 거 페리페럴 존 프로스테이트. 얘가 페리페럴 전 쪽에서 하이폭식 스트레스가 더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ROS 생성도 많고 DNA 생성도 많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스템셀 레이시도 있고 이뮨셀도 더 잘 치유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아데노카시노마가 더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네요. 예. 자, 그러면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이제 발생학 쪽에서 좀 또 궁금한 것들을 해결을 하러 가볼게요. 이제 신장 비뇨기통의 발생학인데 이게 공부를 좀 이제 하다 보니까 되게 궁금해지는 게 많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그 키드니하고 유레터의 발생 과정 자체가, 그죠? 키드니가 이제 인터미디어트 미소덤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얘가 이제 고나드하고 키드니 그리고 어드레널 콜텍스를 만드는데, 이게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프로네프로스 그리고 더 아래쪽에 이제 메소네프로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메타네프로스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발달을 해서 롱텀하게 서바이벌이 가능한 형태의 키드니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예. 고 음, 예, 그래서 이 메타네프로스에서 그러니까 이제 발생 5주차부터 이 유레터릭 버드하고 메타네프릭 블라스테마가 자라가지고 합쳐지면서 키드니가 만들어진다. 잠깐만, 근데 이 블라스테마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지? 그래서 포스트리 abdominal wall 내에서 유레트릭 버드의 말단부하고 접촉을 하고 프랭크하면서 네프론이 형성한다. 예, 이게 그죠. 메소네프릭 덕트에서 유레터릭 버드가 나오고 덕트가 쭉 자라 나와서 유레터를 형성을 하는데 그죠. 이게 이제 그 유레터릭 버드가 메타네프릭 블라스테마랑 합쳐지는 거죠. 이게 덕트가 갈라지고 하다가 가지가 이제 충분히 막 뻗어나오게 되면은 이제 레널 튜브라고 이 메타네프릭 블라스테마에 있는 셀들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레널 베시클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고 어 이게 그래서 커마 쉐입드 바디 그리고 뭐 S 쉐입드 바디 한계를 거쳐서 네프론 같이 형성이 되고 이제 이 컴마 쉐입드 바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래서 컴마 안쪽에 버만스 캡슐이 만들어지고 이제 S자 모양이 되면서 이 안쪽에 이제 글로메룰러스에 있는 캐필러리들이 자라나게 되고 이 관들이 쭉 자라나서 PCT, 헬레스 루프 그리고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루핑을 만드는 건 만드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는 이 루프 스트럭처들이 다 나오는 건지가 참 신기하네요. 네프론 디벨롭먼트 과정에서 그래서 음, 예, 이걸 한번 쭉 정리를 하려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메타네프릭 메센카임이 GDNF를 통해서 유레터릭 버드에 웨트 리셉터를 자극을 하고 GDNF를 통해서 자극을 하고 얘가 브랜칭 유도를 하게 되고 유레터릭 버드에서부터 메타네프릭 메센카임 쪽으로는 반대로 윈트 9B, 윈트 11, FGF2 이제 그리고 BMP7 시그널을 분비를 해서 이제 이쪽에 있는 메센카임이 에피셀리아라이제이션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 MET가 보통 캔서 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들 하는데 이게 이제 발생학적인 과정에서는 피지올로직하게 나타났네요. 그래서 이제 메센카임이 에피셀라이제이션이 되고 네프론이 뿌리고서
진짜. 음, 그 되고. 아, 그러면은 이 유레터릭 버드 기원이랑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메센카임에서부터 만들어진 티슈더라고. 걸- 중간에 어딘가에서 이제 합쳐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중간에 어딘가에서 합쳐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컬렉팅 덕트까지가 유레트릭 버드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덕트 근처에서 메센카임의 셀들이 이제 리널 베시클을 형성을 한. 잠깐만. 이게 그러면 또 이게 이제 그 저번에 그 병리 때 배웠는데, 이게 클리어셀 RCC 같은 경우에는 뭐야, 메센카임이나 클리어셀 RCC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영상을 띄는 것도 뭐 두 개가 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레날 베시클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레날 베시클 쪽에서 만들어지는 구조물들이 있고, 얘가 이제 커마 쉐이프드 바디 그리고 S 쉐이프드 바디 해가지고 얘가 이제 만드는 게 결국에는 버먼스 캡슐부터 프록시말 튜블 그리고 뭐 헬레스 루프, 거기서 이제 디스털 튜브까지인 거고, 그죠? 그리고 유레트릭 버드에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컬렉팅 덕트까지인 거니까 얘가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형성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RCC의 서로 다른 서브 타입들이 여기 해당하는 발생학적인 계통과 대응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 아, 그래서 이제 컬렉팅 덕트에 있는 인터컬레이트 셀 유리한 게 이제 크로모포브 RCC이고 플리어스 RCC가. 아, 그래서 전혀 다른 시점과 진 익스프레션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제 신호에 대해서 조절이 되게 될 거고, 그래서 이 프록시멀 튜브계의 세포는 대사 제흡수 기능이 활발하게 되고, 위치에 콜렉팅 덕트계 세포는 이온 수성과 납특이 선배치할 특성, 비슷한 경 차이도 있는데, 음, 오, 이런 기원의 차이도 있고, 아,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컴마 쉐이트 바디, S 쉐이트 바디 이렇게 거치고 하면서 캐필러리가 잘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구체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럼 얘가 어떻게 해서 또 사구체가 유도가 되는 건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사구체가 음, 음, 예. 메타네프린, 메센카인 기원의 세포들이 글로메룰러스의 각 요소들을 유도하기까지 기작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얘가 이제 레널 베시클 스테이지, 뭐 콤마 쉐이트 바디, 그죠? S 쉐이트 바디로 해서 이제 상중하 세 가지 영역이 분할이 되고, 이 그림을 보면, 강의록 그림 보면 이게 포로사이트가 먼저 형성이 되네요. 그죠? 이게 먼저 성피와 유도가 되고 세 가지의 분할 영역이 된다. 그래서 이제 하부 쪽이 보호먼스 캡슐, 그리고 그래서 보호먼스 캡슐과
포도사이트 프리커서가 만들어지고, 중부에서는 프록시멀 튜브라고 루프, 그리고 상부에서 디스탈 튜브 프리커서가 만들어지는데, 이 로어 림에서 이 주요 신호가 WT1이 윌리엄스 때 나왔던 이게 여기서 또 나오네요. WT1이 여기서, 그래서 얘가 글로메룰스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 하부에 있는 이 S-shaped 바디 세포 중에서 이너 레이어가 이 WT1 익스프레션 시작을 하고, 그리고 WT1이 포도사이트 스페시픽 트랜스크립션 팩터로서 네프린, 포도신, 시냅토포린 등 슬릿 다이어프램 프로틴들의 익스프레션 유도가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 포도사이트 쪽에서 얘가 이제 VEGF-A를 분비를 해서 주변에 있는 엔지오블라스트를 유인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WT1이 포도사이트 스페시픽 트랜스크립션 팩터였네요. 그래서 얘가 이제 슬릿 다이어프램 프로틴의 유도가 돼. 그리고 다음이 이제 베시큘러 인베이션. 그래서 여기서 엔지오블라스트가 VEGF 신호들과 침입을 해서 필러리 루프 형성을 하고, 메센카인 셀 중에 일부가 PDGFR 베타를 발현을 해서 얘가 이제 포도사이트에서 분비를 한 PDGFP 시그널을 받아서 메선지알 셀로 분해를 하고, 이 메선지알 셀들이 이제 글로메룰러 카필러리 지지를 하고 ECM을 분비를 해서 구조를 안정화시킨다. 그렇죠. 그리고 페리에털 에피셀리아 셀이 이제 바하마스 캡슐을 형성을 하는데, 얘가 그죠. 얘가 그래서 이제 S-shaped 바디 하부의 외측층이 페리에털 에피셀리아 셀로 분할을 해서 얘가 이제 단층 편편 상피를 형성을 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은 이게 그 WT1 관련해서 얘가 기능을 잘 못하게 됐을 때 선천적인 이상이 발생한다고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 기작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물어봐 볼게요. 특징적인 구조가 나타난다고 배웠었는데, 그 기작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라. 그죠. 그러니까 블레스테마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튜머가 더 잘 생기는 거. 얼리 레프런스에서 그러니까 아예 없으면은 얘가 이제 메센카임이 살아남지를 못하고 아예 심장에 생기질 않는다. 그리고 그래서 포도사이트 분화기부터는 얘가 이제 그러면 포도사이트가 에피실라이제이션을 실패해서 그러니까 포도사이트의 이제 분화가 매추레이션이 실패를 해서 포도사이트의 VEGF 발현이 그래서 이제 그죠. 그러니까 포도사이트가 성숙을 해야지 얘가 VEGF 발현을 해서 그 사구체 혈관이 자라 들어오는 거니까 글로메룰러 캐필러리가 얘도 실패가 되고, 그리고 슬릿 다이어프램이 형성이 안 되면은 콘제니탈 네프로틱 신드롬. 그러니까 네프린하고 포도신, 네프린 포도신 이거는 뭐하는 애들이지? 아무튼 메선지알 셀 형성 실패가 되면 글로메룰러 콜랩스 오 시스틱 디스플라시아. 그쵸. 이거 그래서 데니스 드레시 신드롬, 이것도 여성소화할 때 배웠던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사구체 경화하고 네프로틱 프로틴 유리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포도사이트가 이렇게 돼가지고 분화가 안 되니까, 분화가 애초에 안 되는 거니까 프로틴 유리아까지. 그럼 네프린하고 프로틴은 정확히 뭐 하는 애들인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아이고, 너무 좋다니 감사합니다. 이게 그 사구체 여과막에
그래서 슬릿 다이어프램의 핵심 구성 단백질들이다. 음, 얘네가 포르사이트 간의 슬릿 다이어프램을 지퍼 형태로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푸드 프로세스가 이렇게 막 지그재그 모양으로 막 지퍼 마냥 붙어 있는 게, 얘가 이제 그러면은 그 연결을 해주는 그 어떤 스캐폴드 역할을 해주는 거고, 포로시는 네프린을 막 안쪽에서 고정을 시키는 앵커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이제 그 포로사이트가 배리어 형성을 못하는 거네요, 얘가. 그래서 얘가 이 슬릿 다이어프램을 형성을 아예 못하니까 막, 그래서 그 아까 이제 뭐 데니스트레스 신드롬에서 막 프로틴 나가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였네요, 그것 때문에. 다음으로 그러면은 음 이제 키드니의 히스토로지로 넘어가서 키드니의 히스토로지로 넘어가서 사실 여기서는 진짜 제일 궁금했던 것 중 하나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수업 내용의 메인이랑은 되게 메인 그건 아니었지만은, 교수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소개를 잠깐 해주셨던 이 3차원 이뮤노스테인이 되게 흥미로웠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물어볼게요. 음, 음. 진짜 티슈를 클리어링을 한다. 그래서 이걸 항체를 통째로 염색을 한다. 그래서 조직의 비산란을 줄여서 내부를 관찰 가능하게 만든다. 이게 리피드를 제거.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 프로틴들이 워시아웃이 안 되나 이게? 이 항체가 꽤 깊이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은 당연히 예를 들어 가지고 안쪽에 있는 구조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염색이 더 덜 되는 바이아스가 있다든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픽세이션을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항체가 도달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시그널 약간 그레디언트가 일단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게 시그널 로스가 발생을 하고, 또 이게 그러니까 2D로 이걸 또 그 IF를 하는 거하고, 이거를 이렇게 3차원 조직을 통째로 담가가지고 클리어링을 하는 거. 그래서 구조적인 단백질들은 남지만 세포질 단백질들이 이렇게 감소할 수가 있다. 그래서 픽세이션을 강화를 하고 크로스 링킹의 기반을 보호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항체 확산의 향상, 또는 그래서 뭐 나노바디를 쓰거나 아니면은 시그널 앰플리피케이션까지. 그래가지고 시그널 어테뉴에이션을 이제 또 피팅을 하네요, 이렇게 해서. 또 정말 엄청난 정말 엄청난 연구들이었네요, 이게. 일단 해부학적으로는 다시, 그래서 키드니에 콘텍스와 메듈라 구조가 있고,
있고, 이걸 이제 그래서 각각의 아큐에이트 트리 연결 구분이 되고, 저 코텍스 메릴러가 아큐에이트 아터리로 구분이 되고, 이게 리널 아테리가 그래서 예 리널 아테리가 뭐 세그멘트 아테리 분지가 되고, 인터로발 아큐에이트 인터로뷸라 지나서 이게 이제 에프런트 아테리올로 가서 글로메룰러 캐필러리로 지난 다음에 얘가 이제 이프런트 아테리올, 그러고 나서 얘가 바사 렉타, 이퍼런트 아테리올까지 다가 이제 그게 이제 바사 렉타로 들어가서 얘가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뭐 인터로뷸러 베인, 뭐 아큐에이트 베인, 인터로발 베인, 그리고 세그멘탈 베인, 레널 베인 이렇게 쭉쭉 가는 거네요. 이 키드니의 캡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팻층 아래에 존재하는 레이어고, 물결무늬 파이브러스 티슈가 있고, 그리고 코어텍스는 타원형의 구조물들 싹 다 튜블들인데, 이게 그쵸, 단면 따라 다르죠 이거는. 그리고 이 중에서 저 프록시멀 컨볼루티드 튜뷸이 이게 이제 이 처음에 이 울트라 필트레이트가 지나가면서 이거 67%의 이 용질 제흡성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많고, 또 수면적을 돌리기 위해서 마이크로빌라이하고 브러시브도가 발달되어 있고, 이 헨레스 루프에서는 카운터 커런트 멀티플리케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디센딩 룹 쪽에서 물을 투과를 하다가 이제 어센딩 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얘가 다시 물 투과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소디움 클로라이드가 빠져나가면서 이게 이제 메듈러 쪽에서의 높은 오스모널리티를 만들어내는 카운터 커런트 멀티플리케이션이 되고, 히스토노즈를 보면은 그래서 이게 컨볼루티드 튜뷸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막 꼬여 있는 거니까 얘가 여러 가지 단면을 잘라져 가지고 굉장히 정말 복잡하게 이렇게 모양이 보이게 되고, 그도 사이사이에 이제 또 사구체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메듈럴 레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직선형으로 가고 있는 튜블들하고 컬렉팅 덕트가 이렇게 사진상에서 보이게 되면 얘가 이제 메듈럴 레이 형태로 보이게 되고, 정말 이게 그 컨볼루티드 튜브라는 게 정말 컨볼루티드 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예 이게 레날 스쿨 전에 근데 이거 하나가 좀 궁금한 게, 그래서 그러면은 이 디스탈 컨볼루티드 튜브라고, 그러니까 디스탈, 아니 이게 그 헬레스 루프에서 잠깐만, 녹음되고 있는 한 번만 다시 확인하고 와야겠다. 헬레스 루프에서 헌트 밸리피케이션이고, 디스탈 컨볼루티드 튜브. 헬레스 루프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쿠아포린 반응이 사라져서 그런 걸 들은 것 같기도 한데, 답변 나오는 동안 뒤에 거 좀만 더 보고 와볼게요. 실고파스클 쪽은 여기는 딱히 그렇게 궁금한 게 많지 않고, 그라메룰러스 그러니까 타이트 정션에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DDL 쪽에서는
좌측 평편 성비. 사이트 플러스는 얇고. 그리고 이 DLL에서는 큐보이달하게 올라가면서 비트 컨트롤 풍부하고 조밀하고 타이트. 그래서 이제 일단은 첫 번째가 이 아쿠아포린 발현이 완전 사라진다. 이게 아예 이제 발현이 싹 다 사라지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나서 타이트 정상도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그런 거네요. 그러면은 ACL은 추가성은 무엇 때문일까? 그러면 엥? 엥. 이 어센딩 림브인데 멈춰줘요. 막단백질 기반의 얘가 이제 세포막에 넌셀렉티브 케타이온 채널들이 있다. 그리고 그래서 얘가 물은 통과를 못하지만 작은 무기온들이 일부 통과가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좀 더 이제 봐야 되는 게 적스타글라프라토스인데, 마큐올 덴사가 디스탈 튜브를 존재하고 글로메룰러스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적스타글로메룰라 아파라투스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게 마큘라 덴사하고 엑스트라 글로메룰라 메산지알세, 그리고 스타그lo메룰라 그리고 그래뉼러셀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런 마큘라 덴사가 그래서 소디움 농도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 그래뉼러 셀들이 이제 레닌을 분비하고 엑스트라 글로메룰라 메산지알세들이 있고, 역할들을 좀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마큘라 덴사가 튜뷸러 글로메룰러 피드백 조절을 하고, JG 셀이 리코피디아에서 레닌 분비, 라스 활성화, 그리고 JG 셀 구형을 되어 있대. 레닌 가립. 마큘라 덴사가 아니지 DGF, 그리고 엑스트라 글로메룰러 메산지알 셀이, 그래서 얘가 이제 그 객전선을 통해서 마큘라 덴사에서 JG 셀로 신호 전달을 매개한다. 그래서 얘가 이제 어프런트 아테리올의 혈류 조절. 그러니까 얘가 이제 레널 어터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생리학 시간에 배웠던 그 레널 어터 레귤레이션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 거.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가 버렸네요. 의식의 흐름대로 정말 흘러가 버렸고, 되게 정말 케이오틱하게 갔지만, 이제 이상으로 이 GPT와의 상호작용을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벌써 시계가 4시가 다 돼가네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말 좋은 GPT-2를 만들어주신 오지원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GPT 아니었으면 이런 걸 어디 가서 질문을 했을지 참 막막해지네요. 사실 여기서부터 물어본 거 제외하고도 사실 지금까지 이 교수님께서 주신 GPT를 또 활용을 했었고, 앞으로도 더 활용을 많이 할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으로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